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것은 모바일 프로그래밍 12주차 과제를 도와드릴 만한 SQLite와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를 함께 사용한 예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직접 만든 예제이고요. 어, 수업 리스트를 관리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조교님이나 교수님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 프로그래밍 수업이 있다 했을 때 학생 수가 50명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적히고요. 뭐 다른 수업으로는 뭐 유닉스 수업이 있는데 학생 수가 30이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로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70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미지 뷰를 롱 클릭하게 되면 이제 삭제가 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토스트 메시지는 굳이 넣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예제를 잘 이해만 하신다면은 이번 12주차 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찍고 있는 시간대가 새벽 4시에서 5시를 넘어가는 시간인데 굳이 잠이 안 와가지고 늦은 시간에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다른 시간에 만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새벽이라 조금 혀도 꼬이고 말도 조금 횡설수설할 수 있는데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과제는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사실 이번 과제는 무의미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이 수업과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둘 다 3학년 수업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작년에 들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필요 없다 싶으시면은 본인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뭐 별건 아니에요. 우리가 엑셀 같은 걸 많이 다루잖아요. 그 표 자체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SQLite도 참고로 지금 SQLite라고도 하는데 실제 단어에 대한 발음법은 SQLite가 조금 더 맞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SQLite를 만드신 분도 SQLite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하신다라고 적힌 글을 본 적이 있어서 적힌 글을 이번에 찾게 되어서 그래서 SQLite라는 단어도 같이 혼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사실 별건 아닙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이렇게 엑셀 같은 표가 있는데 컬럼이 존재하고요. 컬럼은 열이죠. 이렇게 열 단위로 뭐 일반적으로는 ID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이름 이거 잠깐만 지워볼게요. ID라고 하기는 ID라고 하고 ID라고 하는 학번이 있습니다. 왜 삭제? 죄송합니다. 그림판은 익숙하지가 않네요. 학번. 자, 이 정도면 보신데 지장 없겠죠? 하고 이름, 주소, 그리고 학생이니까 학과 이렇게 적어볼까? 학과명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랬을 때 여기에 데이터들이 쭈르륵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는 뭐 홍길동씨
여기는 저는 호구라는 단어를 되게 귀여워서 좋아하는데요. 호구가 있고요. 쭈루룩 더 있다고 해봅시다. 학번은 뭐 10001, 10002,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라고도 하고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DB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주키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절대 다른 값과 겹치지 않고 중복되는 값이 아니면서 아닌 값을 주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에 관해서는 뭐 후보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설명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거나 필요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학번 같은 경우는 절대 겹칠 수가 없잖아요. 제 학번이 누구의 학번과 겹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누군가의 학번이 다른 누군가의 학번과 겹칠 수는 없잖아요. 주소는 같은데 살 수도 있어요. 이름도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과도 같을 수가 있죠. 하지만 학번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 컬럼을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 값에 대해서 이 하나의 로우, 이 하나의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 레코드에 대한 정보는 이 하나의 학번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아이덴티파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학번이라는 데이터 하나로 나머지 데이터를 전부 다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홍길동 씨가 만약에 학번 10010에서 똑같은 홍길동 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주소도 공교롭게 같이 살아요. 홍길동 씨 두 명이 공릉동 공릉로 187, 189 189에 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도 똑같아요. 공릉로 189.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얘도 컴퓨터공학과야. 참 이러면 학교 생활하기 힘들 거예요. 같은 이름에 같이 사는 같은 학과 사람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명확하게 달라요. 일단 DNA부터 다르겠죠. 완전 다른 사람인데 이름하고 주소랑 학과명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서 학번 테이블이 만약에 안 보인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 둘을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 네 개의 컬럼 데이터,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애트리뷰트 속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학번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번이라는 것 자체가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이 되었다면은 이거와 이 학번에 존재하는 값들은 중복되는 값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학번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의 정보를 전부 다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겹치는 데이터도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그 어떤 한 사람을 특정지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각각의 애트리뷰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옮겨주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은 네,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이러한 걸 참고로 아닙니다. 네, 액티비티 메인을 먼저 가주셔서 저희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디자인 탭에서 굳이 여기 그래들에서 추가해 주시지 않으셔도 리사이클러 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운받기 버튼이 있습니다. 사실 다운은 아니고 여기 그래들에 추가하는 버튼을 여기 담아둔 건데, 그러면 쉽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뷰를 하나 올려주시고요. 에딧 텍스트가 두 개 필요하겠죠. 플레인 텍스트는 에딧 텍스트의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추가시켜 주고요.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를 추가시켜 줍니다. 네, 그러면 됐고요. 여기 위랑 상단과 좌측을 16dp 여백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라지, 여기 텍스트 어피어런스에서 라지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 자체는 수업 리스트, 여기는 대문자로 해주는 게 좋겠죠? 리스트.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고요. 좌측, 우측, 그리고 상단 잡아주시고 버튼 먼저 설정해 볼게요. 좌측, 우측, 하단 해주시고, 지금 여기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지금 위드 설정을 매치로 잡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다만 좌우 여백을 살짝 줘볼게요. 그리고 하단 여백도 살짝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dp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16, 좌측으로 16 정도 떨어져 있고요. 텍스트는 지워주시고 힌트 값을 수업명, 네,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이 에디트 텍스트를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서 사용하기 편한 점은 이렇게 연결만 해주시면은 이 상단 위치를 같이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단 위치가 정확하게 딱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이 값을 변경하지만 않는다면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오브젝트, 그러니까 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낮춰주고 싶다, 같이 맞추긴 맞출 건데 이 맞춘 것에서 좀 낮춰주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면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힌트는 학생 수, 네, 됐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조금 둘 다 너무 커서 지금 다 넘어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위드를 직접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크게 문제될 경우는 아니니까요. 위드를 140dp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맞네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도 해주고 오른쪽은 16dp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됐는데 얘만 안 됐죠? 얘는 여기 상단에 맞춰주시고 일단 16 떨어주고 좌측 16, 우측 16. 참고로 여기가 지금 dp 값이 애초에 조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미리 디폴트로 설정된 값이 있는데 이거를 없애주시려면 매치로 잡아주시고 여기 마진 값을 설정해 주시면은 마진 값에 대해서 이제 잘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값을 변경을 안 해주시면은 계속해서 큰 리사이클러 뷰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아셨죠? 이거를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블루프린트를 보시면은 나름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큰 오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 메인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만들어줘야겠죠? 각 한 줄 한 줄마다 한 줄의 레이아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줄마다 만들어줄 건 아니고요. 각 한 줄에서 사용할 레이아웃을 만들어줄 거고요. constraint 레이아웃.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과 상당히 비슷한 유형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과제의 조금 더 확장판인데 많이 생소한 개념이어서 어려운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만들 것은 이제 지난번 리사이클러 뷰 할 때 한 줄에 대한 레이아웃을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바일 50 이렇게 했을 때 이 한 줄의 규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럼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에서 텍스트 뷰 하나 넣어 주시고요. 텍스트 뷰 하나 더, 또 하나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하나, 그리고 수업명 하나, 학생 수, 그리고 이미지 뷰 하나 들어간데, 이미지 뷰는 이번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표정을 골라봤어요. 어떤 아이콘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과제를 하다가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표정이 생각나서 사실 제 표정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표정과 잘 어울린다 싶어서 이걸 해봤고요. 이게 끝난 이후에는 스마일로 바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미지 뷰를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서는 당연하게 프로젝트 안에 이 아이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는 좌측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원치 않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종종 발생하는 실수? 오류 중 하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런 라인이 가끔 생길 때가 있는데 그건 일단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8 정도로 둘게요. 여기는 마이너스였죠? 이거는 굳이 사용하지 않을 값이기 때문에 아이디도 굳이 변경 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뷰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다음 것도 먼저 이거를 연결시켜 주고 갈게요. 그리고 한 16 정도? 네, 16이면 될 것 같네요. 얘도 16. 네, 그리고 얘는 상단과 우측만 잡아주고 위에서 16, 여기는 한 50만 잡아줄게요. 하고 여기를 하이트 값을 랩 컨텐트로 잡아줘야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한 줄이 생성이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리사이클러 뷰 안에서 사용하는 한 줄에 대한 레이아웃을, 규격을 만든 포맷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화면이 한 줄이면 안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한 줄에 대한 컨텐트 정보가 한 화면짜리면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한 줄 정도 길이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걸 키워볼게요. 너무 커졌네요. 정사각형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50dp 너무 클까요? 조금 클 것 같네요. 한 35dp, 35dp 정도.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딱히 이거 없이 해주고 얘는 8dp 정도만 줄까요? 윗간격을. 그리고 어느새 여기 간격 그 마진 값이 조금 바뀌어 버렸네요. 제가 움직여 버려서 50 해주시고, 뭐 여기 텍스트 같은 경우는 수업명, 여기는 학생 수 이렇게 적어주시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3개의 데이터잖아요. 3개의 뷰잖아요. 아이디를 바꿔줘야 저희가 사용하기 편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렉처 네임이니까 저는 긴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렉 네임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거, 네, 이러면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각
자신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레퍼런싱 하는 그 뷰의 ID 값으로 자신의 위치를 잡기 때문에 ID 값이 중간에 아니면은 이미 다 위치를 잡은 다음에 ID 값을 변경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레퍼런싱 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아이디를 변경하면은 다른 레퍼런스에서도 변경할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이런 경우에 그냥 yes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lecture amount라고 해줄게요. 이미지 뷰는 뭐 딱히 다른 데서 쓰지 않으니까 이미지 뷰라고 해주고요. 여기서 제가 실수로 ID 설정을 안 해줬는데 리사이클러뷰 같은 경우는 RV라고 해줄게요. 저는 이름 긴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미는 담아줘야겠죠? input 버튼. 그리고 여기는 lecture amount였는데 똑같은 아이디를 쓰면 안 되잖아요. L amount라고 해주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L name이겠죠? lecture name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사용할 XML 파일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lecture 파일은 뭐가 들어갈까요? string lecture name 그리고 private int student amount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alt insert 눌러주시고 constructor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alt insert 눌러주시고 getter 두 개를 설정해 주시면은 끝이 납니다. 참 쉽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줄 것이 db contract 파일인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db 그런 SQL문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lecture db contract 라고 해줄게요. 하고 private lecture db contract 만들어 주시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네, 클래스 파일이라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주긴 했는데 그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준 거라고 전 이해를 했고요. 틀릴 수 있어요, 제 의견이. 너무 맹신하진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inal string. 지금부터 사용할 이 문장은 너무 이 파일 안에서, 이 클래스 파일 안에서 너무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엄청 많죠? 자, 테이블 네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컬럼 lecture name 컬럼 amount SQL create table SQL drop table SQL insert table SQL deleted. 자,
혹시나 제가 뭔가 덜 적은 것 같은 테이블 네임 2개 했고, 셀렉트를 안 넣었네요. SQL select 이렇게 하고, 자 보시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 네임, 저희 테이블 이름은 렉처 리스트라고 해줍시다. 테이블 네임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그 테이블이 방금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자체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한 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한 예를 보여주는 거지,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의 한 예를 보여준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렉처 리스트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렉처 네임이라는 컬럼, 애트리뷰트죠. 렉처 네임. 그리고 여기는 그냥 amount라고 적어줍시다. 그리고 이번 데이터베이스 수업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SQL 구문이 필요한데요. create table if not exist 해주시고, 테이블 네임, 이게 SQL 구문이다 보니까 띄어쓰기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잘 확인하시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쉼표 하나 있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코드를 짜다가 오류가 난다면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긴 프로그램을 짜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로그캣을 분명히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로그캣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는 디버거 없이 쓰는 컴파일러, 여러분이 C++을 쓰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거 기능을 다 빼고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문제점은 발견하기 엄청 어렵겠죠? 그 기능을 도와주는 게, 그 디버거 역할을 해주는 게 로그캣입니다. 물론 빌드하고 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로그캣을 통해서 더 쉽게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코드에 에러가 있기를 바라셔야 될 것 같네요. from table name.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적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서트 드롭 뭐 이런 거는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적어 드릴게요. create table if not exist. 테이블 네임이 lecture list죠. 그러면은 lecture list 플러스 하고 괄호를 플러스가 아니죠. 하고 괄호를 열고 컬럼 lecture 네임이 lecture 네임이죠. 하고 캐릭터 20바이트짜리 캐릭터고요. 프라이머리 키 콤마 해주고 어마운트 하고 인테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문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구문인 거예요, 이거랑. 근데 이렇게 그냥 적어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적나요? 라고 하는 것은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테이블 네임을 제가 바꾸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이름만 여기 하나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4개를 다 찾아서 아니면 5개, 6개 찾아야 되는데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마치 디파인으로 해두듯이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혀가 꼬여서 네, 그리고 자 DB 컨트랙트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DB 헬퍼를 만들어줘야 돼요. SQL SQLite 오픈헬퍼를 익스텐드 해주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정보가 정보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드린 정보는 아니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싱글턴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 하나만 적고 갈게요.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적는 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말할 틈이 없네요. 뭔가 저 여기 적는 데 집중하다가 또 말을 하는 데 집중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DB 헬퍼 지금 제가 만든 걸 보시면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일반적으로는 컨스트럭터면은 당연히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줘야죠. 그래야 부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부르겠다는 건가? 뭐지? 그냥 가짜로 만드는 그런 클래스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싱글턴이라고 해서 인스턴스를 지금 여기서 선언을 해줬잖아요. 하나 사실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이 계속해서 이 lecture db 헬퍼라는 걸 부를 때마다 계속해서 인스턴스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라면 프로세스에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방지해주고자 인스턴스 자체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런 컨스트럭터 자체마저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 lecturedb helper get instance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 인스턴스 자체는 하나만 존재하고, 이제 다른 뭐 액티비티나 다른 파일에서 이 db 헬퍼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 결국 그 인스턴스, 똑같은 인스턴스만 계속해서 보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리턴 해주면 된다는 거겠죠. 사실 저도 이번에 이러한 정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더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 주는 시간이 많이 촉박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네요. 사실 할 일이 너무 밀려 있는데 해야 될 건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그래도 뭔가 누군가를 한번 도와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계속해서 하게 되네요. 그래서 급하게 만드는 거라 한번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려요.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제만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건데, 한 가지 이런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냥 코드 쭈르륵 한번 따라해보고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건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거라 뭐 말씀드릴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요. 그래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자바 프로그래밍 그리고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는 영상들이 있길래 그냥 따라 해봤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 해봤는데, 그냥 저처럼, 물론 그분도 이렇게 저처럼 그냥 이런 예제가 이렇게 있다, 이래서 이걸 만들어 볼 거다 이렇게 하고 코드만 쭈루룩 적어주신 거였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건가 하다가 내가 흐름을 한번 놓친 순간부터 그냥 저는 코드를 베끼고 있는 학생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러한 뭐 리사이클러 뷰나 아니면 SQLite 아니면 지금 내가 배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학습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코드를 베끼고 그냥 이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내는 순간,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러한 코드에 대해서 현업에선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 이게 왜 그러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시 뜯어가면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너는 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니, 귀찮게, 너가 이거 안 만들었으면 내가 공부했겠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답안지를 보고서 다시 공부하면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안지를 보고서 공부를 하면은 그나마 도움이 조금 더 될 수 있잖아요. 답지조차도 없이 공부하면. 그러니까 답안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참고서 정도라고 합시다. 참고서가 있으면은 공부가 더 잘 되잖아요. 아, 답이 이렇게 도출될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코드를 베끼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한 학기의 공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잔소리를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 자신한테 했던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코드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봐보세요. 이해가 안 가면은 멈춰놓고 코드를 뜯어보시기도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자, 온크리에이트 할 때 DB SQLite 데이터베이스가
DB죠. 그래서 DB 하고 execute SQL 하고 지금 여기 이 값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Alt 한다. 이게 직접 가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은 여기로 가는데요. 지금 가게 되면은 지금 이 정보가 똑같이 이거를 복사해 줄게요. 이 정보가 여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execute SQL 안에 이 문장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on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lecture db 헬퍼가 on create 됐을 때 테이블을 생성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on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contract SQL 자, 갑자기 업그레이드 했는데 왜 테이블을 드롭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DB 버전을 업데이트 할 때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다 삭제하고 이제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있던 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옮겨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버전을 올려줬을 때 모두 데이터를 삭제해 주시고 다시 새 테이블로 저는 시작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데이터는 앱을 끄더라도 다시 키면은 이 정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난 과제랑 다르죠.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버전을 높여주면은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그레이드에는 이러한 정보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인서트를 해줘야겠죠. void insert 에는 렉처 객체를 받아서 인서트 구문을 불러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인서트 테이블이 아니죠. 헷갈리게 적어놨네요. 인서트라고만 적어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 또 인서트 해주시고 네. 플러스 lecture에서 get lecture name 자, 잠시 이 화면을 멈춰 두시고 이 글이 지금 이 execute SQL 이 구문이 정확하게 어떤 글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적어 보세요. 잠시 멈춰 보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셨죠? 한번 적어 볼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테이블 네임은 렉처 리스트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기 인서트였고요. 그 다음에 괄호 해주고 더블 쿼테이션 하나 있죠. 그리고 렉처 네임을 받겠죠. 이거는 그냥 렉처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LN이라고 할게요.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모바일이라고 해봅시다. 모바일과 30, 50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모바일. 그리고 더블 쿼테이션 닫고 컴마 하고 띄고 그 다음에 50 하고 닫아주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execute SQL 안에는 지금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 뭐 그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 지금 더블 쿼테이션이 가 있는데 여기에 가 있거나 이러면은 잘못된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db close. 사실 클로즈를 강의 자료가 아니고 과제 자료에서는 클로즈를 하는 게 맞지 않다. 안 해주는 게 더 낫다라고 적혀져 있고 사실 다른 데서도 찾을 때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만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들고 할 때는 안 닫아주니까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계속해서 선언을 해주고 선언하고 닫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간소하게 그냥 DB 자체를 여기서 애초에 get writable database라고 불렀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시면 아마 여기는 간소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public void delete 이제 인서트 해줬으니까 딜리트도 해줘야겠죠. string title db는 get writable 해주시고 db execute sql db contract SQL delete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db를 클로즈 할게요. 그리고 public array list lecture get all 이거 같은 경우는 array list lecture라는 객체를 가지는 객체로 만들어진 array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로 존재하는 배열을 반환해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거를 쭈루룩 나열해서 그 배열을 리턴해주는 함수인데요. 이걸 리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 껍데기가 하나 필요하겠죠. lecture tmp는 new array list 그리고 db는 이번에는 get readable 해주시고요. 커서가 이번엔 필요합니다. 커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이번에 들으신다면은 커서 자체에 대한 설명이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2학기 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하시면서 커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 거거든요. 석상기 교수님께서 아마 다음 학기까지 강의를 하신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랬을 때 커서란 제가 그 석상기 교수님의 설명을 1도 정말 따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석상기 교수님의 수업이 정말 좋은데요. 커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하나는 아니고 이 하나의 테이블을 셀렉트해서 다 불러봤다고 해봅시다. 제가 select star from
student 테이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스튜던트 테이블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SQL문을 이제 실행했을 때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냥 이 데이터 덩어리로 한 번에 팍 하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사실상 컴퓨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덩어리로 파박하고 읽는 것 같지만 그 파박이라는 것은 한 줄 한 줄 읽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커서는 여기에 이 데이터 테이블의 가장 첫 번째 값,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주소값이 존재하죠. 그 첫 번째 주소값을 커서가 먼저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커서예요. 데이터의 그 레코드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게 커서예요.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커서를 옮겨가고 그 다음에 또 다 읽으면 커서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커서가 결국에는 뭐 너를 만나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서가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게 커서고요. 그래서 로우 쿼리를 받고 while 커서가 move to next. 이 move to next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래로 계속 움직일 수 있냐에 대한 말이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는 string lname은 lecture name은 커서 getString 컬럼 인덱스 0. 그리고 이번에는 인테저여야겠죠. lecture amount 그리고 커서 getString 그리고 컬럼 인덱스는 1. 지금 이런 식으로 적는 의미 자체는 지금 이걸로는 설명 안 될 수 있겠네요. 이거 말고 새로 새 창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새 창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만든 테이블은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냐면요.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뭐 lname 그러니까 lname이 아니죠. 사실상 lecture name 이고 여기는 amount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커서에서 getString 컬럼 인덱스 0번을 lname으로 가져오고 있죠. 자, 지금 컬럼 넘버가 여기가 0 값이죠. 0이고 1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커서가 처음 왔을 때 컬럼 인덱스 0 값을 지금 보시면은 중간 값은 조절이 안 되네요. 이렇게 볼게요. 자, 0 값을 커서에서 읽은 다음에 lname에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에 있던 정보도 amount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DB 설계를 이제 2학기 때 하시게 되겠지만
이 스트링 값은 겹칠 수가 있잖아요. 수업 이름은 동일한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모바일 프로그래밍의 예시만 봐도 월요일반, 목요일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ID 값을 매겨줍니다. 일반적으로는 ID. 가까이서 보니까 글자를 너무 못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ID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금 이러한 뭐 렉처 네임이라든지 뭐 어마운트에 하는 게 아니라 ID 값을 매겨줘야 돼요. 그래서 따로 더 다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또 찾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다른 예시를 만들어 보려다가 이제 찾아본 거를 만들어 본 건데요. 이렇게 먼저 이 컨트랙트 파일이에요. 컨트랙트 파일은 여기 우리가 만들었었죠. 이 컨트랙트 파일을 그냥 여기서는 테이블 네임하고 컬럼명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컬럼명만 만들어 주고 DBhelper를 가보시면은 이제 테이블을 여기서 만들게 되는데요. ID 값을 이렇게 주고 프라이머리 키, 오토 인크리먼트 해가지고 애초에 알아서 숫자가 증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ID 값을 매겨주는 건데 그거는 여기 있는 베이스 컬럼스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직접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타임스탬프도 넣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DB 설계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ID 값을 인테저 값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해주는 방향으로 오토 인크리먼트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받는 값은 스트링이에요. 애초에 스트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면은 get int 있었구나. 전 이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Alt Enter 누르면 여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get int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안전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아끼기 위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이거 해보시면 뭐 시간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lecture라는 클래스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객체에 대한 컨스트럭터는 두 가지 정보를 담아주면 되죠. 이름을 넣어주고 그리고 학생 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tmp add 해주시고 객체를 이제 이 객체를 만들고 컬럼에서 하나하나 읽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레코드 이게 한 레코드인 거죠. 레코드를 읽어와서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 객체를 여기 어레이 리스트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리턴해서 tmp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쉽게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렉처 어댑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어댑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어댑터랑 똑같아요. 사실상 정말 똑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lecture view holder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lt enter.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설명을 조금만 아낄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크게 똑같은 설명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DB 헬퍼를 불러주시고요. 이 부분 DB 헬퍼는 없었으니까요. 이건 다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뷰 홀더에서는 지금 여기 이 데이터와 이 XML과 연결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otected text view lname cname이라고 할게요. 클래스 네임이라고 해봅시다. 이름이 여러 개 계속 동일하게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물론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크게 좋진 않는데, 자, 표정은 찡그린, 이미지 뷰는 찡그린 표정이니까 브라운이라고 해줄게요.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 기억에는 브라운이 아마 찡그리는 그런 의미인 걸로 기억합니다. lecture db helper를 불러주시고 get instance. 자, 지금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인스턴스를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인스턴스 자체는 싱글턴이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인스턴스 자체는 하나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컨스트럭터 자체도 하나인데 프라이빗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고 get 인스턴스를 통해서 그냥 존재하는 거를 받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context, get context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제 자료에서도 한번 다뤄졌지만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자체가 조금 필요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는 쉽게 구글링 하면은 컨텍스트가 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란 안드로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링크는 제가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안드로이드 개발을 한다면은 이러한 정보는 이해하는 게 필수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드리고요. this의 cname은 item view find view by id r.id. lecture name. 여기 lecture name 맞죠? 네, 렉 네임 맞습니다. 그리고 this c amount는 item view. 그리고 this의 brown은 item view. find view by id r.id. image view. 네, 연결됐고요. brown에서 set on long click listener view 하고 여기 삭제되는 것은 조금만 이따가 적어볼게요. 그리고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네, 만들어줬고요. 사실 여기 아랫부분은 사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예제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완전 동일하다고 보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설명은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테저였네요. 여기서 실수했고요. 아마 여기 이렇게 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건데요. 안전하게 원래 셋 텍스트 자체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봐볼까요? 어마운트 셋 텍스트. 네, 캐릭터 시퀀스 텍스트이니까 아마 스트링 값 자체를 넣어주는 게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해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트링으로 해줍시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렉처 어레이 리스트가 널이 아니면 렉처 어레이 리스트에 사이즈를 반환해 주시고요. 널이면 0을 반환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거의 다 됐고요. 메인 액티비티 먼저 가봅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거의 다 끝나가요. 그리고 이번 수업도 사실 다 끝나가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 포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업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지금 이 과제 영상을 보신다는 건 과제를 포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리사이클러 뷰 rv는 bind view by id r.id.rv, edit 텍스트는 lname, 혹시나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요. 설마 이거 코드만 보고 해보려고 영상 멈춰놓고 코드만 열심히 따라하고 끄시는 분은 없겠죠? 물론 그분은 이 말을 들을 겨를도 없을 것 같지만 도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진짜로. 물론 코드를 따라하는 내용밖에 없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멈춰놓고 코드 그냥 안 듣고 쭈르륵 넘겼다가 여기 코드 넘어가기 전이네? 이거
일단은 적고 다른 거 유튜브 보다가 또 넘어갔네 여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여러분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적고 있는 내용에서 왜 여기서 이걸 적고 있지? 저 사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적고 있나? 이 정도는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런 식으로 제 머릿속을 파헤쳐서 읽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냥 설계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적어가면서 보는 거랑 그냥 멈춰놓고 혼자서 이게 이런 코드인가? 이러고 끝나는 건 큰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듣고 계신다면 감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릴게요. New View. 자, 렉처 데이터. 자, 여기에 오류가 뜨는 이유는 여기 이 값이 인테저여야 하는데 안 되죠? 그랬을 때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처럼 인테저 parse int 해주시고 l amount 하고 괄호를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지금 여기에 적어준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정보를 읽어오고요. 여기서 정보 스트링 값으로 읽어오고 여기서 스트링 값을 읽어온 거를 인테저로 변환한 다음에 렉처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렉처 클래스의 array list인 lectures에 이 객체를 추가해줍니다. 배열에 하나를 추가해주는 거겠죠? 그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db helper에서도 인서트를 해줘야겠죠. 자, 이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array list에서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db helper 쪽에서도 인서트를 해줘서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도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로컬이죠. 여기는 글로벌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로컬에서 쓰는 이 array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추가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어쨌든 다시 또 get all을 썼을 때는 리턴 받는 값은 array 리스트거든요. 그게 또 왔을 땐 동일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만들 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L amount는 클리어 포커스. 이제 계속해서 이 기말 과제는 아니고 과제로 대체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바람으로. 프로젝트로 다 대체됐으면 좋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사담이 많이 끼었네요. set text null.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이게 포커싱이에요. 지금 제가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모바일 기기 상에서는 이게 손가락이겠죠. 손가락으로 여기를 터치를 했을 때 여기 포커스가 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걸 눌렀을 때 여기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여기를 적고 입력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은 포커스는 계속해서 여기에 존재하는데 포커스 자체를 클리어 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죠.
그래야 다시 또 여기로 입력을 하시기에 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 값들은 다 지워주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면 잘못 안 됐네요. 로그캣을 보려고 했는데 볼 필요가 없도록 잘 됐나 보네요. 일반적으로 비정상 종료가 될 텐데 한번 적어볼게요. 하나 정도 적어보고 보통 여기서 비정상 종료가 뜨기도 하거든요. 크게 비정상 종료는 없네요. 계속 적어볼게요. 뭐 윈도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근데 글자가 너무 작죠? 글자 크기 좀 키워줍시다. 여기 오셔서 얘를 20sp 자, 됐고요. 얘는 위에 4만 줘볼게요.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한번 다시 켜볼까요? 네, 이 정도 크기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거 눌러도 삭제가 안 되죠? 삭제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지금 여기를 비워놨는데 여기도 사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예제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이해만 하신다면은 문제가 없을 건데요. 포지션은 get adapter position 해주시고 if 포지션이 리사이클러 뷰에서 no 포지션이 아니라면 string lecture array list get position get lecture name db helper delete tmp 네,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동일하죠? 포지션 자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클릭하는 이 포지션 자체를 잡는 거예요. 이 포지션 값을 받아와가지고 스트링 tmp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템프 값이라고 하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값에 스트링 변수를 하나 잡아주시고 렉처 어레이 리스트에서 포지션 값에 해당하는 렉처 네임, 그러니까 이거가 제가 만약 여기를 클릭했다면은 모바일이 여기 스트링 값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db 헬퍼에서 딜리트 해서 모바일을 지워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레이 리스트에서도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notify 데이터가 변했으니까 알아주라 이렇게 해주는 건데, 지금 아마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은 좋지 못한 설계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데이터베이스 단은 데이터베이스 단대로 존재하고 여기는 그냥 렉처 어레이 리스트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제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이런 사소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일단은 동작은 합니다. 다만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여기서 효율성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당장은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테스트 57 이렇게 하고 자, 삭제를 해봅시다. 삭제가 잘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다 보면은 로그캣을 읽는데 아직 미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아직 이번이 처음 안드로이드를 써보는 거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는 로그캣을 활성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로그캣을 써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시면서, 그리고 로그캣을 보면서 어떤 에러가 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동작이 되고 있는 건지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는 여기 insert, delete, 뭐 get, all 여기서 다 에러가 많이 뜨거든요. 특히 null 포인터 에러가 많이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로그캣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로그하고 d 이렇게 하면, 일단 로그도 클래스를 임포트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태그예요. 그래서 insert db 이렇게 적어주시고, 어떤 이 SQL 구문이 제대로 동작했는지, 내가 적은 SQL 구문은 맞게 동작했나, 이걸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로그캣에서 자, 모바일 50 했을 때 지금 여기 뜨죠. insert db 하고 insert all replace into lecture list values 하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만든 구문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가가 여기서 보인다는 거죠. 런에서도 보여요, 사실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로그캣을 굳이 이용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실 엄청 많잖아요. 여기서 내가 적은 글이 사실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태그 값을 좀 다르게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db, 제가 이번에 봤을 땐 db라는 태그는 잘 안 잡혔거든요. 근데 여기 db를 적어주면, 저는 db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 건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윈도우 70 테스트 60 이렇게 하면은 다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딜리트 할 때도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정말 제대로 삭제를 하고 있나. 딜리트 db 하고, 내가 만든 딜리트 구문은 정상 작동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없어지는 거죠. 보면은 이번에 윈도우스라고 적힌 걸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delete from lecture list where lecture name이 windows인 거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먼저 컨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싱글턴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SQL 구문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번이 처음 SQL, 다른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안 듣고 이걸 지금 하신다면은 엄청 어려울 거예요. SQL이 뭐지? SQL 나랑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SQL 구문을 직접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번 학기에 사실 수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틀어주셨을 건데, 저는 안 들어서 모르겠고요. 전 작년에 다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틀어만 넣고 유튜브를 보셨거나 게임을 하셨다면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번 과제를 하면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그냥 난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아닌데 라고 해도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여러분이 웹을 하시거나 앱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시거나 어떤 걸 하시든 간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해는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과제에 이런 예제를 그냥 코드 베끼고 따라 하기에서 만족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직접 찬찬히 뜯어 보시면서 이런 코드가 왜 쓰였지? 그리고 이 코드가 어떤 의미일까? 겟얼이 여기 적혀 있는데 얘는 한 줄 한 줄 왜 이런 의미로 적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에 익숙해지신 후에 이걸 닫아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직접.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새벽에 급하게 만든 영상이라 많이 말도 버벅이고 조금 미흡한 모습이 많은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과제와 또 학업과 또 지식의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